자, 다시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두 가지 기업을 소개받아 볼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요즘에 많은 고객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주식 뭐가 있습니까를 많이 문의하신다고 맞습니다. 하시면서 대물림 종목으로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페라리와 무디스를 지난주에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2탄입니다. 예, 또 맞습니다. 종목들 가져오시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기업이시지만 나이키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나이키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뭐 매수 타이밍도 좋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뭐 길게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최근에 시작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뭐 매출이 약간 떨어진 거에 대한 문제와 향후 매출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뭐 최근에 뭐 수에즈 운하 문제도 있었고 미중 무역 분쟁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또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이키가 연평균 지난 30년 동안 18% 정도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연평균이요? 네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굉장히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한 20년, 30년 전에도 나이키가 1등이었고 그렇죠. 뭐 그동안에 뭐 경쟁자들이 뭐 컨버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언더아머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직도 나이키가 그 그게 위상을 참 신기해요.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 왜 나이키가 이렇게 강한지 그리고 왜 앞으로 뭐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길게 투자해도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뭐 다양한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만 놓고 보자면 사실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면 그 브랜드 선호하는 브랜드도 바뀌는 건데 희한하게 나이키는 네네 맞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아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키의 대형마 브랜드들은 분명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전망하시는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예, 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11월 달에 나이키가 좀 충격적인 결정 하나를 내렸죠. 뭐였었죠? 그게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 중이던 나이키 제품을 다 철수한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국을 대표하는 채널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서 이제 자사 제품을 안 판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아마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 나이키의 가장 큰 판매 채널이 사실 아마존이었거든요. 이 도매 매출의 80% 정도가 아마존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 큰 매출을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철수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존에서 판매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채널, 그러니까 나이키 온라인 채널로 직접 맞습니다. 판매하겠다 결정을 한 건데 매출의 80%라면서요. 그걸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이키 그림을 그리고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내렸을 텐데 이게 사실은 한 1년 전, 2년 정도로 돌아가서 2018년부터 사실은 나이키가 전략을 좀 바꾸면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먼저 한 게 2018년 3월에 데이터 분석 회사인 조디악이라는 데를 인수를 했었어요. 조디악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회사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고객이 나이키 홈페이지에서 특정 모델을 보고 있는 시간, 뭐 그런 거를 계산해주고 뭐 장바구니에 담는 행위라든지 소비자가 와서 하는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그걸 데이터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모델을 선호하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데이터 스타트업인 셀렉트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습니다. 데이터 기업을 계속 인수하고 있네요. 예, 맞아요. 이 회사는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제 특정 제품의 수요를 뭐 감지하고 분석하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마다 또 유행이 다르고 또 지역별의 뭐 선호한 제품군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마련을 했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분석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를 다 끝내놓고 아마존에서 철수를 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결국은 나이키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접속하게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이 스니커즈 리셀 시장이라는 거예요. 리셀 시장이요? 그러니까 리셀은 사실
나이키가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일반 소비자가 그걸 사서 맞습니다. 내가 웃돈을 덧붙여서 파는 게 리셀이잖아요. 예. 그럼 나이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리셀 시장이요? 그렇죠. 나이키에게는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최근에 무슨 신발을 발매한다 그러면은 뭐 매장 앞에 가서 줄을 서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사이트에서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진부터 먼저 나오는데 저게 지금 나이키에서 가장 리셀로 유명한 이제 조던이 처음에 신었던 네.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저게? 이게 사실은 뭐 한 20년 전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50만 원,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뭐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리셀 시장이라는 게 되게 각 국가별로 조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IT 기술 발전으로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이 모델이 현재 지금 한 37,000달러. 4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어요. 운동화. 예, 운동화 하나가. 운동화 한 벌이 지금 4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이키로서는 한정판을 발매를 하고요. 네네. 사람들이 그 한정판을 줄을 서가지고 사서 네.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발매가 되면은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팔 그렇죠, 수가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리셀 시장이 굉장히 이제 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게 그 감독님 가운데 한 분 이런 리셀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은 지금 이제 음향 감독 해주고 계실 저희 지금 네네. 소리를 조절해주고 계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한 두어 번 신고선도 또 웃돈 받고 파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관리 잘해서. 어쨌든 좀 예.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많이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과연 어딜 가면 이거를 발매가에 살 수 있느냐? 그게 나이키 온라인 스토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키 그 온라인 스토어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리셀 시장이 성장한다는 거는 나이키가 이거를 그냥 용인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이게 뭐 금지를 하려면 얼마든지 금지를 할 수 그럼요, 있는 건데, 뭐 많이 이제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봐주면서 자연스럽게 인기 모델 발매 수량을 조금씩 늘려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인기 모델의 그 발매 가격도 조금씩 높여가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이번에 좀 매출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인기 있는 모델을 찍어서 매출을 바로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툴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터 회사를 분석해서 고객 분석 도구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을 용인해주면서 소비자들 유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잘 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이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좋아하는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비인기 모델의 생산을 중지한다든지, 네네. 그리고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실시간으로 연결한 익스프레스 레인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전에는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게 이제 제품으로 되고 매장에 전시될 때까지 한 수개월 이상 걸렸는데, 네네. 지금은 이게 한 3에서 4주 정도면 된다라고 합니다. 아하. 엄청 빨라졌네요. 네, 심지어 이제 디자인이 다 되어 있는 모델, 재발매하는 모델은 뭐 정말 빠르면 3일이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인기 있는 모델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체계를 갖춰놨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그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이거였었는데 소량 생산, 집중 판매가 지금 네. 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나라별로 또 인기 있는 모델들도 다르고, 네네. 또 그런 이제 뭐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커스터마이징해서 정말 적시에 뭐 3일이면 된다라고 하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소비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나이키는 그러면 의류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테크 기업 수준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략을 이제 2018년부터 바꾸면서 네. 사실은 거의 테크 기업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이런 비슷한 스포츠 어페럴 뭐 기업들은 굉장히 매출이 안 좋았지만, 네네. 뭐 이 기업은 뭐 아무 타격 없이 오히려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실적만 보면은 직접 판매 부분이 디지털 채널 판매가 뭐 전년 이제 분기 대비해가지고 59%나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도 줄이면서 점점 더 이제 비용이 줄어드니까 계속적으로 나이키는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면서 조금 더 소비자에게 원하는 제품들을 빠르게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아니고 네네. 길게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예, 뭐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아닐까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진짜 예, 놀라울 그러니까 정도.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만 네네. 이제 나이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조금 이제 파보면은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브랜드 충성도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실 충성도는 언제든 더 좋은 브랜드 나타나면 사라질 수 있는 건데 이 충성도를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을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나이키이기 때문에 테크 기업으로 봐도 뭐 네, 무방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나이키 대물림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어디일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겠네요. 네, 블랙록입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느끼시겠지만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한 20억 달러, 하나로 한 2조 정도 달하는 금액 순매수만 네. 이제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나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뭐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기존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뭐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 사실 거래소가 좋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나스닥이나 CME 거래소 말씀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사람들이 주식 거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네네. 이제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블랙록 사실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블랙록은요 우리한테는 이제 아이셰어스라는 네네. 이제 이름으로 유명한 ETF. 로 브랜드로 친숙한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만한 ETF들이 뭐 IVV라든지 뭐 네. 아이시아 코어 S&P ETF 네네. 이게 이제 2,69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하나로 한 3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IFA, AGG, IEMG 등 전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운용 자산 탑 10 중에 4개를 이제 블랙록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386개의 ETF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포함해서 전체 이제 사업 부문의 운용 자산 규모가 굉장합니다.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8조 6,800억 달러. 어느 좀 하나로 9,760조입니다. 조단이 넘어가면 이게 감각이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곧 이제 일경에 다달하는 자산 규모가 예, 일경에 다다른. 그렇죠. 와. 굉장히 큰 이제 뭐 자산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98년도에 설립이 됐고 네. 꾸준히 이제 운용 자산 늘려가다가 이제 뭐 1999년 닷컴버블 이후부터 굉장히 좀 성장을 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2위가 이제 벵가드라는 기업이고 네. 벵가드는 이제 자산이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5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 사실 블랙록 파워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한번 뭔가 움직이면은 시장 자체가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정도의 규모니까요. 예, 뭐 일례로 사실은 작년에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주요 기업 CEO에게 서한을 보내가지고 네네. 이제 앞으로 투자 결정할 때 ESG 요소를 중요하게 삼겠다. 그러면 기업들 이제 예, 바뀌어야죠. 사실 그때부터 ESG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막연하게 ESG 대하던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다양한 뭐 시장 보고서라든지 전망치 같은 것들도 왜 블랙락 누가 말했다 이러면 네네. 굉장히 좀 여파가 있는데요. 블랙락이 총 이제 3가지 사업 부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개인 자산 관리가 있고, 네네. 그리고 ETF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비중 작은 게 뮤추얼 펀드 같은 거 운영하는 개인이고, 네네. ETF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네. 이제 ETF가 전체 매출 31% 정도. 그리고 연금이라든지 뭐 정부기관 자금, 그리고 뭐 재단, 보험, 금융회사 자금 운영하는 이제 기관 부분이 한 50% 정도,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매출 구조는 뭐 자산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운용 자산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네. 뭐 굉장히 조금 뭐 매출 규모가 좋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2018년부터 분기별로 유입 자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유입 자산은 거의 플러스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운용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자산 운용하면서 예. 뭐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는 안 앉아서는 되겠지만, 아니죠. 네. 뭐 어쨌든 이제 좀 그런 거 없이 네네. 이제 굉장히 수수료를 수취하는 이제 구조로 이제 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자산운용 부분에 들어온 유입액만 하나로 한 300조 정도. 와. 예, 뭐 시장도 또 흔들리기도 했고 이게 뭐 다른 이제 주식하고 다르게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들어오고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채권 ETF라든지 뭐 커머디티 네네. ETF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계속적으로 블랙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진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40%요? 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게 맞죠. 맞네요. 네. 네네. 뭐 그렇게 이제 뭐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앞으로도 이제 그 지위를 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로 계속 이제 유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게 바이든 정부 출범한 이후에 네네. 블랙락 출신 인사들이 뭐 주요 요직에 계속 등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재무부장관 이런 쪽에도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블랙락이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뭐 금융시장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앞으로 조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블랙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종목 나이키와 블랙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네요. 좋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